안녕하십니까?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방문요양에 대해서 중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이 돌봄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문요양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총 3편에 걸쳐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설명드리는 동영상은 두 번째인 중번째입니다. 전체 목차로는요, 상편에서는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등급 판정은 어떻게 받는지,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선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설명드리는 중편에서는 서비스 계약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방문요양 서비스자가 제공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방문요양과 치매 방문요양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편에서는요, 방문요양 등급별 월간 한도액이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 가능 시간은 몇 시간인지, 서비스 일수는 며칠인지, 그리고 방문요양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월 마감 및 본인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급 판정 및 갱신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방문요양 요약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편, 중편, 하편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밑에 있는 고정 댓글에 다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편에서는 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보호사 선정까지 마쳤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방문요양센터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기본 서류 3종이 뭐가 필요하냐면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인데요. 이 서류는 등급 판정 받을 때 공단에서 주는 서류니까 그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방문요양센터에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시 추가 서류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그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이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입소 이용 신청서나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가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방문요양센터에서 준비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작성하는 내용을 좀 볼까요? 계약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수급자 정보, 보호자 정보, 계약기간, 그 다음에 서비스 요일 및 제공시간, 계약자 준수사항, 방문요양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 납부, 계약 해지 요건 등이 있고요. 이때 계약할 때 방문요양기관에서는 추가로 서류를 좀 작성해야 돼요. 뭐냐면 수급자의 낙상 위험도라든가 욕창 위험도,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 욕구평가 기록지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자와 방문요양센터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계약 내용을 공단에 전사 입력을 해요. 계약은 방문요양센터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내용도 공단 전사를 입력을 하고 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일정 및 제공시간도 전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완료되면 이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셔야죠.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제공 방법은 이 요양보호사가 직접 부모님이 계신 댁으로 가서 계약 시 정한 요일과 시간에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요때 그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한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입니다. 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돌봐주러 가는 거지 수급자의 가족을 돌봐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르신을 돌보러 갔는데 어머님이 아들이 같이 산다고 아들 밥 준비를 해달라든가 아들 빨래를 해달라든가 또는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사료를 주라거나 이런 거는 시키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인데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시골인데 고추 딸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 일로 와서 고추 좀 같이 따주세요. 이런 거는 시키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시키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부분 이용하시는 일반 방문 요양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크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정서 지원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신체활동 지원이에요. 신체활동 지원 내용을 좀 하나하나 알아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이라서 세수나 양치나 머리 감기나 목욕을 도와드리고요. 네, 몸단장, 머리 손질이나 손팔도 정리, 옷 갈아입히기 도와드리고, 체위 변경을 해드리기도 하고, 이동할 때 부축 도움을 해드리기도 하고, 배설 도움이라 그래서 화장실 이동변기 이용이나 기저귀 교체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 기능 증진 활동 등을 해줍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게 신체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 제한이 없어요. 시간 제한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하루에 3시간 서비스를 할 때 3시간을 다 신체활동에만 이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두 번째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도 해드리는데요. 어떤 내용을 하냐면 외출 동행, 장보기라든가 산책을 같이 한다거나 물품 구매나 병원 이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수급자의 방안 청소를 환경정리 해드리기도 하고, 빨래나 식사 준비, 설거지 등도 해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90분 이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 댁에 가서 청소하거나 빨래만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신체활동 지원을 더 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시간 제한이 있고요. 네, 정서 지원도 있는데요. 정서 지원은 어르신하고 말벗이나 의사소통인데,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돼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 제한이 있어요. 얼마냐면 60분 이내예요. 왜냐하면 어르신 댁에 가서 어르신하고 이야기만 하다가 오지 마십시오 해서, 이런 정서 지원은 최대가 60분 이내만 하시고 다른 시간 동안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나 신체활동 지원을 하십시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방문 요양인데요. 요거는 이제 인지활동 지원이라 해서 치매 등급만 해당이 돼요. 일반적으로 5등급만 치매 방문 요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이런 건 뭐냐면 글쓰기라든지 그리기라든지 낱말 맞추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갖다가 60분은 반드시 이런 인지자극 활동을 제공해야 되고요.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이라 그래갖고 수급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청소하기, 함께 옷 개기, 함께 요리하기 등을 갖다가 같이 하는 것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라고 합니다. 네, 7번째로는요, 일반 방문요양과 치매 방문요양의 차이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이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서 치매가 없으세요. 자,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 방문요양만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신데 치매도 같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등급이에요. 5등급 치매입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일반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무조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하셔야 되고요. 자, 인지지원 등급 받으셨어요. 인지지원 등급 받으신 분도 치매가 있죠. 근데 이분은 아예 방문요양을 이용을 못하세요. 이분은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일반 방문요양과 인지활동 방문요양의 차이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반 방문요양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어르신 모두 이용 가능하고 치매 있으신 분도 이용 가능해요. 자, 1등급, 2등급은 하루에 4시간 서비스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3등급, 4등급은 하루에 3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기본이고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지원이나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등급 치매가 받을 수 있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 4등급의 치매 있으신 분은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용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하루에 120분에서 130분만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중 60분, 1시간은 반드시 꼭 해야 됩니다. 인지자극 활동을 해야 되고요. 이 나머지 시간은 어르신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일반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이 할 수 있냐 하면 요양보호사인데 치매 전문 교육을 별도로 이수한 요양보호사만이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하시는 요양보호사님을 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어르신은 치매가 있건 없건 대부분 일반 방문을 이용하시고요.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방문 요양 서비스 중편에 대해 설명을 마쳤고요. 상편이나 하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보시는 화면 밑에 고정 댓글에 상편, 중편, 하편을 다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거기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아들딸 방문요양은요,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고양이나 일산 또는 파주 지역에 계시면서요, 등급 신청을 하신다거나 방문요양 서비스, 치매돌봄 서비스, 가족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는요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